흑수저에서 언젠간 슈퍼개미로.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남은 돈 조금이라도 현금보다는 더 좋은 걸로 바꿨어요. 제가 2007년도에 1억 8천까지 자산이 모였어요. 연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최저 밸류예요. 중순쯤에 잠깐 투자를 했었거든요. 10% 수익 내고 팔았나? 그랬어요. 하반기부터는 관련된 걸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부담한 100% 수익보다 리스크 없는 10%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새 투자하기가 진짜 힘드실 텐데요. 위드 코로나 하면서 뭐 조금 시장이 오르는 것 같더니 요새 또 무슨 오미크론 변이니 뭐니 하면서 휘청휘청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제야의 투자고수 한 분을 모시고 투자에 관한 지혜를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마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튜브 냉철TV 채널 운영하시는 박홍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전업 투자자고요. 그냥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는 박홍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투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냉철님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유튜브 채널에 보면 흑수저에서 언젠간 슈퍼개미로 라고 쓰여있는 대문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채널 컨텐츠들을 좀 보다 보니까 젊으셨을 적에는 컴퓨터 배달 뭐 설치하는 일도 하시고 좀 어렵게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산을 읽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집이 전기가 많이 끊겼어요. 그리고 뭐 밥도 많이 굶었고요. 왜냐면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으시고 형제들도 어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놓은 돈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작은 돈은 아니에요. 95년도니까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전세 3천만 원 살고 이제 1,000만 원씩 1년에 쓴 거예요. 그럼 2년 지나고 이제 중2 때 그랬으니까 중2, 중3, 고1에 가니까 집에 현금이 완전 바닥 난 거죠. 전세금이 있었는데 전세금도 집을 좀 잘못 들어가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집주인이 이제 디폴트 된 상태. 그때 당시 그런 집들이 있어요. IMF 때 이제 전세금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보내야 됐죠.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뭐 가판 장사도 하고 돈 벌려고 제가 이제 생업에 좀 뛰어들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하면서 뭐 대입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배운 거 없이 일하려면 대리운전하고 이제 술집 같은 데서 이제 발레 파킹하고 배달도 하고 그리고 뭐 용산 거기서 이제 택배 화물도 하고 전자상가 그 노래방 기기 유통하는 데서 이제 물류 일도 하고 뭐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겠지만 뭐 가난이 싫었고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학비하고 시기비 생활비하고 뭐 저도 용돈도 쓰고 남은 돈 조금이라도 현금보다는 더 좋은 걸로 바꿨어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하고 주식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주식을 그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학생 때 수많은 네.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걸 그냥 체득을 하신 거군요. 네. 돈을 번 걸로 가지고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자본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본가하고 노동자의 차이는 일을 해야 돼서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자본가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좀 돈을 벌어서 대기권 돌파 이제 자본으로만 뭐 건물주가 돼서 뭐 월세 소득으로만 산다든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서 배당 소득으로만 살고 싶었어요. 일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일하기가 싫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현금이 남으면 네. 그 현금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의 주식이었죠. 거의 주식이고 원래 처음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경매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우선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가 언제면 2000년, 5년, 막 6년도가 부동산이 막 폭등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전세금만 좀 활용해도 뭐 살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 제가 그때 강동구 살았는데
암사동에 이제 아파트들 분양하고 그러면은 시도를 했는데 이게 몇 가지 가족 간에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이제 실패를 했어요. 부동산 구찌가 커서. 그래서 결국 혼자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주식을 더 열심히 공부를 했죠. 실제로 투자 성과가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무일푼으로 정말 시작을 하셨는데 네. 현재 투자 성과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2007년도에 가장 맥시멈을 찍었을 때가 1억 8천까지 제 자산이 모였어요. 2008년이면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뭐 조금 였는데 20대 그래도 치고는 저는 되게 그 성과가 만족스럽거든요. 당연하죠. 처음에 한 1억을 모으는 데는 되게 어려웠는데 1억에서 거의 1억 8 후반까지는 되게 금방 갔어요. 그래서 이 속도로 따지면 금방 가겠다 생각했는데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5천만 원 정도를 제가 이제 손실을 보고 1억 3천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때도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들어있어서 거의 주식이었죠. 그리고 2009년도 이제 29살부터는 2009년도부터 10년도 넘어갈 때는 성과가 꽤 잘 났어요. 연 거의 2배 가까이 연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계속 2배 이런 식이요? 꽤 그 정도, 뭐 조금 2배 넘을 때도 있고 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꽤 수익이 되게 좋았어요. 경제적으로 저는 이제 자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 고수라는 게 저희가 증명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투자하는 방식이 많이 네. 다른 것 같은데 네. 냉철님은 어떤 게 가장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저는 그게 계속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 이제 20대 때는 트렌드에 쫓아가는 투자를 많이 하다가 트렌드를 쫓는다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으로 세상이 하면- 바뀌는 거, 지금 같으면 전기차 뭐 이런 그런 거, 거, 네. 예,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다가 좀 집중 투자를 했었어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좀 좋다고 생각되는 그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트라스 BX다. 그러면은 아트라스 BX가 어떤 상황이 되면 실적이 많이 날지를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회사들 좀 집중해서 투자를 했다가 그게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이제 주가가 그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팔고 나오는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3-4번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좀 집중해서 로테이션 하는 전략을 했었는데 요새는 기업별로 전략을 달리해요. 미국 주식 중에 장기적으로 우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이 회사가 잠깐 오해나 이런 것들로 저렴하게 거래될 때 매수를 해서 좀 웬만해서 잘 안 팔아요. 모으어가는 전략을 좀 쓰고,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한다는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2년 들고 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최저 밸류예요. 은행주들이 배당도 많이 줘요. 올해 올 한 중순쯤에 잠깐 투자를 했었거든요. 10% 수익 내고 팔았나? 그랬어요. 예. 저렴한 건 알지만 이게 어떤 움직임을 보일 줄 아는 거죠. 올해를 예로 들면은 올 상반기는 장이 좋을 걸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7월까지는 한국 시장에 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한국 시장에 남아있다가 한 7월쯤 됐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을,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부동산으로도 조금 옮기고 해외 주식으로도 좀 옮겨놨어요. 그러고는 8, 9, 10월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점점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급하게 담지 않고 조금씩 그런 것들을, 그런 좋은 회사, 음식료 회사도 있고 뭐 건설 회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살살 모아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올 상반기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부터는 좀 내수주 관련된 걸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나오면은 또 정리를 해서 그때 또 제가 마음에 드는 섹터군을 옮기는 전략? 제가 생각할 때 저렴하다? 저렴하다는 건 회사 시가총액에 비해서 주식, 회사가 버는 돈이 많다고 판단이 들면은 모아가기 시작해요. 모았다가 그 회사가 이제 제값을 받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을 어쨌든 선정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가요? 기업을 많이 봐야죠. 이마트가 망할까요? 쉽게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느낌상. 이마트가 그럼 이익이 늘까요? 이익이 늘긴 어렵지 않을까. 경쟁이 치열하고. 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매출은 확실히 늘고 있거든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는 다음에 장악하게 되고, 이마트가 이제 마트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이제 쓱닷컴도 있고, 이마트 24도 있고, 코스트코를 저 벤치매킹해서 만든 이제 트레이더스 같은 곳들도 있고, 그래서 스타필드도 있고요. 스타벅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회사를 보면, 전자공시에 이제 회사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업보고서 같은 거 말씀하시죠? 예. 네네.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과거 걸 보면은, 꾸준히 늘었네? 사업부별로? 스타벅스 매출은 늘까요? 늘 것 같아요. 늘 것 같죠. 예. 아직도 지금 뭐, 입점이 늘어나고 있고, 못해서 안 다니고, 가보면 입점만 하면 꽉 차 있고, 늘겠구나.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럼 이 회사가 얼마에 거래되지? 시가총액을 봐요. 버는 돈을 봐요. 그래서 회사가 버는 돈이 우상향한다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장기간 우상향했는데 주가가 떨어진 케이스 혹시 아세요? 장기간 10년? 기업의 이익이 예, 늘어났는데 주가가 떨어진 경우 못 본 것 같죠. 없어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 저는 한 3년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5년, 10년은 못 봤어요. 결국은 수렴해요. 결국은. 삼성전자도 그렇게 됐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이제 분석한 다음에 이 비즈니스가 장기 우상향 할 것인지, 점점 좋아질 것인지.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가 꼬꾸라지면 안 돼요.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비즈니스가 꼬꾸라지면은 주가는 빠질 거고요. 지금도 돈도 잘 버는데 앞으로는 더 잘 벌 것 같은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저렴하다. 근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저렴한지 안 저렴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 해외 기업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치들도 좀 보고. 네, 수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고의 식품 회사예요. 그 정도 경쟁력이 있어요. M&A도 잘했어요. 시안스도 그렇고. 보고서들을 보면은, 그리고 과거를 보면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거기서 비용이 어디서 나가는지, 원재료는 어디서 나가는지를 이렇게 보면 중간에 실적이 안 나와도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계속 이게 안 좋아질 건지가 보여요. 그러면 해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쟁 기업들하고 한번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봤는데 PER이 뭐 9다. 해외 기업 한번 보면은 사실은 20 이하도 찾기 어려워요. 저렴하구나. 주가 많이 빠졌구나. 계속 이 실적이 유지되면은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맞으면 여기서 수익이 나겠죠. 10개를 다 했을 때 10개를 다 맞추면 좋겠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래서 개별 기업 리스크는 분산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이제 실패 가능성을 10%라고 했을 때 10개 다 실패할 경우에는 0.1의 10승이니까 거의 0에 수렴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조로 막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투자한 지 20년 됐는데 뭘 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거에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얼마를 번 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누가. 로또도 뭐 매주 나오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뭐 사놓고 까먹었다가, 하드에 비트코인 있었네 딱 봤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스크를 얼마나 테이킹 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으면서 번 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리스크를 부담한 100% 수익보다 리스크 없는 10%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자산 인플레이션만 뛰어넘는 비트하는 걸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내다 보면 부자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시간이란 거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그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 터질수록,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시장 수익률을 넘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시장 수익률이 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뭐 집중 투자하고 좀 욕심내는 투자를 했었지만 어느 정도 제가 목표를 달성하고서는 그냥 안정성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 투자를 잘려면 그 기업을 속속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